네, 회계 메뉴는 저희 메뉴들 중에 보시면 주소록, 활동, 행사, 회계 네 번째 단계에 있는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회계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 메뉴에 대해서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설정을 등록할 때 금융거래처나 일반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는 이 업무 메뉴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전표 등록이나 등록된 전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장부나 보고서를 보실 때는 회계 메뉴 안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회계 기초 설정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의 기초 설정 부분은 자주 들어갈 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2단 메뉴에서 보시면 제일 끝에 기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초 설정 밑에 보시면 회계 기초, 계정 과목 조회, 정기 재무제표, 전표 인쇄 옵션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계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기초 안에 들어가시면 먼저 회계 기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 기간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수는 최초에 등록된 이 회계 기수를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추가 등록은 하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수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이 값이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수 시작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중요한 거고요. 이미 사용 중에 있으신 단체는 그냥 해가 바뀌고 그 다음 해가 돼서 예를 들어 올해 지금 2021년이 끝이 나고 2022년이 돼서 2022년 전표를 등록할 때가 되면 기수 메뉴에 들어오셔서 하단에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생성된 거 확인하시고 저장만 해주시면 기수 추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기에 기수 설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회계 기수라는 값을 우리 단체가 올해 저희 프로그램은 처음 사용하지만 16년째 되는 단체이다 싶으시면 이 기수를 16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단체가 16년 됐지만 보고서나 이런데 상단에 나오는 거에 표시를 16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도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시면 2021년, 2020년 이렇게 기수를 8기가 아닌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수를 진짜 단체 연도차에 맞게 사용하시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냥 연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나중에 보고서를 냈을 때 이 기수가 어떻게 표시가 되면 좋을지에 따라서 기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 시작일과 종료일은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회계 기수 결산이 진행이 되고 이 결산 보고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가끔 학교 회계의 경우에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말로 결산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한 일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5월 1일에 설립이 됐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단체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4월 31일 종료일로 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단체는 그게 1년 회계이기 때문에 자체 보고는 그렇게 하시고 관리는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국세청이나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하실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보고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나의 보고서 출력하시고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하나의 보고서를 출력해서 합산해가지고 별도의 엑셀 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우리도 그냥 다른데 보통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많이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하셔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곤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이 회계 기수는 변경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기수를 어떻게 등록해서 관리하실지를 결정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감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1년도 전표에 대해서 다 처리를 마무리하고 등록을 마무리하고 결산도 마무리하고 나서 더 이상 수정할 일이 없겠다 싶으실 때 여기 보시면 수정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수정으로 들어와서 예라고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2021년도 전표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 그리고 이미 등록된 전표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실 때 이 마감 여부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번호 분리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가져가실 때 보시면 회계 단위별로 전표 번호를 부여할지를 지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익 사업이 있으시고 비수익 사업이 있으시고 공익 목적 사업이 있으시고 이런 단체는 이 회계별로 전표들을 관리하고 보고서를 출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표를 저장하실 때 전표 번호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전표 번호는 21년도 10월달 첫 번째 전표, 두 번째 전표, 세 번째 전표 이렇게 번호가 순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회계가 좀 나눠져 구분되어 있고 이 회계 단위별로 지금 전표를 따로 관리한다. 그런 경우에는 전표 번호 분리 여부를 예라고 체크하시면 나중에 회계 단위를 등록할 때 약어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약어는 우리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에는 A라는 약어, 그 외 해외는 B,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은 C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약어가 있으면 A, D, O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붙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약어 뒤에 연도, 월, 그리고 순번 이런 순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 예로 체크하시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n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값을 a로 바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계 기수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값은 회계 단위입니다. 회계 단위에 보시면 이미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신규 단체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회계 단위 명칭 이 회계 단위라는 것은 우리 단체의 기금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수익 사업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 일반 회계 한 개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단체는 규모가 있고 좀 국내, 해외 그리고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다. 그리고 그 회계 단위별로 좀 보고서가 따로 필요하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보조금 회계는 따로 뭔가 결산서를 제출해서 내야 된다 싶으실 때 회계 단위를 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회계 단위 명칭은 길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장부 출력용 명칭이라고 해서 이런 회계 단위가 많이 있을 때 이것들을 한 번에 보려면 명칭이 너무 길어져서 보고서가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장부 출력용 명칭 5글자로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장부 출력용 명칭입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 명칭은 길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 장부 출력용 명칭은 5글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등록하려는 회계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익 목적 사업인지 아니면 기타 사업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공익 목적 사업 안에서도 그러면 수익 사업인지 비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공익 목적 사업, 비수익 사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회계에 대해서 언제 시작이 되는지,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고, 아니면 2021년부터 사용하기로 했지만 우리 전기를 좀 등록해야 되니까
2020년 네, 1월 1일로 부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종료일과 중지일은 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표 번호 구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표 번호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칭들 이런 것들을 약어로 만들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회계 단위는 전표를 등록할 때 제일 전표량이 많은 회계 단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전표 등록하는 화면에서 제일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각 회계 단위별로 전표량이 좀 비슷하고 담당자가 여러 명 있고 이거를 굳이 그 담당자마다 좀 사용하는 회계가 좀 달라서 이게 먼저 나오면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기본 회계 단위는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대표 회계 단위도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계 단위에 대해서 뭔가 보조금 받는 걸 진행하고 그 회계 단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사용을 했는지 지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좀 구분값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 자부당 구분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공익 목적의 비수익 사업 2000년 아니오 자부담 사용 여부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회계 단위는 공익 샘플 회계로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회계 단위는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추후에 사용하시다가 명칭 변경 이런 것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회계 단위를 추가를 했으면 그 다음은 프로젝트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회계 단위 옆에 프로젝트 메뉴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회계 단위는 재무상태표 이런 보고서들을 보기 위한 거고요. 사실 프로젝트는 그 회계 단위 하단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가 1년 단위 3개월짜리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1년, 2년짜리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나오는 보고서는 운영성과표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단위는 재무상태표는 나오지 않고 이걸 제공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보고용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존재할 수 없고 어느 회계 단위 항목에 보시면 꼭 이 회계 단위명에 속하는 그런 프로젝트로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지금 등록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무한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든 공익 샘플 회계라는 프로젝트고요. 이 회계 단위에 선택을 하고 이거는 여름 2021년 여름 행사로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2021 여름 행사용 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장부 출력 명칭으로 5글자로 해서 이 명칭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일은 2021년 그냥 편하게 5월 달부터 지출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시작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말로 금액이 끝이 났다. 그러면 0831 이렇게 종료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체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단체에서 필요하신 대로 그때그때 추가하셔서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단위를 추가하실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이 회계 단위 구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프로젝트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수입 지출에 대해서만 이걸 좀 집계해서 보고 싶다 하실 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지금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기초에 대해서 기수 회계단위 프로젝트를 등록하시고 나서 계정 과목 주회를 보시면 단체에 등록된 계정 과목명을 쭉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코드 1번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고요. 숫자 2로 시작하는 것은 부채와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3으로 시작하는 것은 순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A번으로 시작하는 게 수입. 그래서 우리 단체에 지금 어떤 계정 과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 이 계정 과목 조회 메뉴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번대로 시작하는 게 공익 목적 사업 비용과 관련돼서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2번대로 시작하는 게 기타 사업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H번대가 사업의 수익. 그리고 K번대가 사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이제 전표 등록이나 이런 걸 하시기 전에 우리 단체 계정 과목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지,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지 궁금하실 때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 하실 건 계좌 등록입니다. 계좌 등록은 업무에 금융거래처의 금융계좌 메뉴에서 등록을 합니다. 계좌 메뉴 들어오시면 처음에 지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신규 등록 버튼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점 등록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국민신한 회원농협.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은행 걸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에 대해서 이태 숙대입구점. 그래서 등록번호나 이런 거 모르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 정도 기본값만 가지고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점을 먼저 다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계좌 조회 등록 탭을 클릭하셔서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 등록 버튼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창으로 등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고요. 먼저 어느 거래처에 해당하는 걸 등록하실지 우리은행 숙대입구점 선택을 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 주실 때 중간에 이 슬러시를 넣어 주시면 나중에 조회하시거나 하실 때 그리고 한눈에 구분해서 보시고 싶으실 때 좀 편하십니다. 예금주 그리고 예금 종류가 보통 예금인지 정기 적금인지 이런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표시 이름에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별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익법인회계의 목적 사업 관련 아니면 후원금만 받는 통장이다. 후원금 통장 이렇게 약어라고 생각하시고 표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가입일, 만기일, 중지일은 처음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통장이 회계 단위를 한 개만 만들어서 쓰시는 단체는 특별히 회계 단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제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회계 단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 싶으신 단체는 이 통장이 어느 회계 단위에서 사용될 회계인지 통장인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이 통장은 공익 샘플 회계에서만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이 통장 우리가 좀 여러 회계 단위가 같이 사용하는 통장인데 싶으실 때는 이게 공통이라는 값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익 샘플 회계로 체크를 하고요.
여기 연결 계좌 설정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혹시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CMS 직금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CMS 직금 계좌에 이게 사용되는 통장이라면 이 항목에 예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나중에 수납에 활용이 됩니다.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추가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사용하시다가 이 통장을 우리가 쓰긴 썼는데 그동안은 이제 안 쓰고, 예를 들어 이 중에 공통이 아닌 국내 아동 지원이라는 회계 단위에서 사용하던 통장인데 한동안 쓰지 않고 이제 이 회계는 종료가 됐고 다른 데서 좀 사용을 하고 싶다 싶으실 때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거를 뭐 기타 사업, 법인 회계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꼭 공통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단위가 한 6개 되는데 A에서 B로 바꾸거나 B에서 C로 바꾸는 것들은 허용되지 않고요. 특정 회계 단위에서 사용하던 통장은 꼭 바꾸실 때 공통으로만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표를 등록할 때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미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도 이 회계 단위 값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계좌에 대해서 사용처를 변경하실 때는 꼭 특정 회계 단위에서는 공통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번호 등록하시고 우리 단체는 신용카드도 사용을 한다 싶으시면 업무에 금융거래처의 신용카드에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록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법인 신용카드고 표시 이름은 공익 샘플용. 그리고 카드 번호, 그리고 어느 회계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결제 계좌는 어디인지, 보험금 통장, 그리고 결제일은 며칠인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유효기간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체크 카드사 우리 체크 카드나 직원 카드는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에만 등록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용 체크카드까지 등록을 하시고 우리 단체는 이제 일반 거래처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라고 하시면 업무에 일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단체가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특정 업체 아니면 특정 개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싶으실 때 개인이라면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등록 구분을 개인으로 바꿔서 필수값은 성명, 단체명만 있으면 저장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내는 데는 좀 주식회사다. 이러면 이름 입력해 주시고 등록 구분은 단체로 그대로 남겨 주시고요. 사업자 번호란에 10자리 넣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반 거래처 메뉴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들을 다 등록하고 나시면 그 다음 하실 작업은 회계의 기초 설정의 전기 재무제표 등록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일 먼저 사용하실 때 보통 단체가 생성되고 저희 프로그램을 제일 사용하시기보다 몇 년 단체가 흐르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미 한창 단체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중간에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작년 12월 말일 날짜로 전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 있었고 작년 말에 예금이 얼마 있었고 우리가 부채가 얼마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얼마 있었는지를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줘야 2021년 1월 1일 전표를 넣으면서 매달 결산서를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하기 위한 메뉴가 이 회계의 기초 설정의 전기 재무제표 등록이라는 메뉴입니다. 예, 2016년으로 일단 검색을 좀 해서 보면요. 네,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작년 말로 우리 단체가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 보통 예금이 얼마가 있었는지, 우리 단체는 미수금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수금이 얼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각 항목에 맞춰서 쭉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한번 쭉 해주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보통 예금이 500만 원 있었다. 네, 이렇게 50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항목들은 있지 않고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미수금이 한 200만 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얼마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부채와 관련 것들도 있으시다면 보시고 그 항목에 맞춰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차변 대변에 맞게 각 항목 다 넣어주시고 나면 그 남은 잔액은 2월 잉여 차액에 맞춰서 넣어주셔서 차변과 대변 합계를 딱 맞추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나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뜨는 값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다 파란색이죠. 여기 보시면 얘는 검정색. 네, 이 파란 값들은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총액을 넣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수정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 네, 보시면 여기서 사업대동계 아까 그래서 어떤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입력해 주시면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미수금은 일단 모르겠고 여기에 임차 보증금도 여기 거래처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셔서 아까 주식회사 공모용 여기에 있다. 이런 값들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기 재무제표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초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다 등록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표 등록을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표 등록과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전표 등록 밑에 보시면 간편 전표와 일반 전표가 있습니다. 먼저 간편 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전표에 보시면 지출 전표와 수입 전표, 간편 적요, 내부 거래 전표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지출 전표는 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등록되는 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거래 일자, 그러니까 며칠에 발생된 내역인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당일로 표시가 기본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기본값인 법인 회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X를 눌러서 지우고 해당되는 줄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회계 단위명을 알고 계시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계 단위가 나와서
이 중에 등록하려는 회계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내가 바로 입력을 하시면 이 해당 입력한 글자와 관계된 회계 단위만 선택을 하도록 뜨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 샘플 회계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도 등록을 하시려면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입력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더블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금 계좌 옆에도 출금 계좌 번호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회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들이 쭉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 선택을 해주고요. 내가 지금 등록하려는 내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전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지금 한 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 싶으실 때 저의 제목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특정한 한 건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시면 제목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부담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공익 샘플 회계에 지금 지출과 관련돼서 저장하려는 것은 지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뭔가 선택해서 지출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지원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계정 과목란에서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많고요. 지금 지출하려는 내용이 지급 수수료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지급 수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사, 관, 모, 기라고 된 항목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계정 과목 중에 여기 사, 관, 모, 기라고 표시된 것은 사자는 사업비 관련된 계정 과목이고요. 관자는 관리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모자는 모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고요. 기자는 기타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사업과 공익이고 사업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특정 메모는 자세하게 특정 사업 관련된 수수료다. 내용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 주시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지금 보시면 메모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첫 번째 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따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메모에 등록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상태로 이제 하단에 저장과 저장엔 전표 버튼이 있는데요. 저장은 임시 등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가 되면 이 등록한 내용이 장부나 보고서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거래 일자를 좀 바꿔서 8월달 거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1일로 바꿨고요. 회계 단위는 아직 공익 샘플 회계예요. 프로젝트에 보시면 2021년 여름 행사용이라고 떠요. 조금 전에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프로젝트가 뜨지 않았고요. 지금 날짜를 8월 달로 바꿨더니 떴어요. 그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등록을 할 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일이 5월, 종료일이 8월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8월 말일 전표를 등록할 때만 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떴기 때문에 일단 선택을 하고요. 예금, 출금은 이 통장에서 되고 동일하게 이거는 자부담에서 나가는 걸로 선택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서 여기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직원과 관련해서 이마트 구체적일수록 적용은 좋고요. 5만원 하고
이마트에서 지금 뭔가 구입을 했는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마트 구입을 했는데 복리후생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간식거리나 이런 것도 구입을 했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소모품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소모품비 하면 뭐 지류 그리고 연필, 연필류 아니고 복사용지 등등등. 네, 이거는 한 뭐 이 정도 네 했고요. 복리후생하고 소모품 했고 비품은 쓸 일이 없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네 지금 했다고 하면 지금 제목에는 첫 번째 줄에 있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복리후생민과 소모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나중에 이걸 찾아볼 때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사업 관련 이마트 구입비용 복리후생비 소모품 등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목은 이 총 내용에 대한 요약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계정 과목이 한 개만 들어가 있을 때는 굳이 제목을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내용을 두 개, 세 개, 네 개, 좀 여러 개를 등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제목을 바꿔 주셔야 나중에 전표 관리라는 메뉴에서 해당되는 전표를 검색하실 때 빨리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까지 해서 이번에는 저장엔 전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출되는 내용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지출 형태 작성하실 때 우리 단체가 지금 신용카드도 사용한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법인카드를 선택하시고 네, 이거는 오늘 하시면 카드 번호란에 등록된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지원금, 계정 과목, 법인카드. 뭐죠? 네, 시설 지급 임차료. 사업과 관련해서 뭐 임대에 관련된 지출했다. 그러면 내용 적으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출과 관련되니까 계좌 내역을 보시고 그냥 한 줄 한 줄을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수입은 오히려 더 심플하죠. 후원금, 보조금, 회비 뭐 이런 식이니까 네 거래일자 선택하시고 어느 회계 단위에 속하는 지금 예를 들어 해외 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후원자분이 특정해서 후원을 하셨다. 해외 아동 지원 프로젝트 아프리카 통장 예금은 여기 뭐 연계금 통장 법인 공용 통장으로 후원을 해주셨고 여기 보시면 해외 아동 지원을 선택했더니 자부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회계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담 뭐 지원금이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하지 않겠다. 이런 설정을 이미 회계 단위라는 곳에서 해 두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계정 과목에 후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단체에서 쓸 수 있는 후원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뜰 거예요. 우리 단체는 명칭을 후원금이 아니고 뭐 기부금으로 했는데 싶으시면 여기다 기부라고 입력을 하시면 세팅되어 있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일반 후원금 아니 딴 거 볼까요? 보시면 익명 지역 후원금 일반 후원금이 제일 낫겠네요. 아프리카 해외 지원 후원금 홍길동 해서 이분이 얼마 입금하셨는지 그러니까 계좌 이체로 들어온 내역을 등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단에 저장 그리고 해외 아동의 아프리카 말고 그냥 특별히 무슨 프로젝트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입금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 이것도 일반 후원금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회계 단위와 프로젝트 활용하셔서 선택하시고 요거는 저장엔 전기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수입 전표 등록을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간편 적요는 혹시나 우리 단체가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은 사용하지만 전표를 등록할 때 이게 은행 지급 수수료인지 아니면 뭐 CMS 관련된 금융결제원 지급 수수료인지를 좀 구분해서 뭔가 좀 활용하고 싶다 싶으실 때 여기에다가 계정 과목을 지출 적요는 CMS 지급 수수료 하고 계정 과목은 지급 수수료 뭐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나중에 전표 등록하는 계정 과목란에 CMS라고 쳤을 때 요 등록한 CMS 지급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다만 저장이 될 때는 당연히 지급 수수료 뭐에 해당이 되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조금 더 그냥 내가 익숙한 단어 이런 걸로 선택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전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른쪽 하단에 추가 버튼을 선택하시면 단체 내부에 뭐 타기금 전입 전출, 기금 간 대여 차입 이런 식으로 회계 단위를 한 개만 사용하지 않고 2개, 3개, 4개 사용하시는 단체의 경우에 법인회계에서 해외 아동 지원으로 돈이 넘어갔다. 법인회계에서 국내 아동 지원으로 돈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회계 단위 간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것을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거다. 이 해외 아동 지원은 여기에 들어온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자금이 부족해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금 간 대여 차입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기금 간 거래를 많이 사용하시는 단체의 경우에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지출 전표와 수입 전표 일단 간편 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간편 전표는 내가 복식부기 이런 건 차변 대변을 잘 몰라도 그냥 엑셀에다가 우리가 수입이 들어왔다 돈이 나갔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차변 대변을 넣지 않았는데 이게 복식보기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저장을 하셔도 이게 저장된 모든 전표들은 다 복식보기 형태로 차변 대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분개를 못 하신다 싶으시면 간편 전표를 활용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저장한 내용을 분계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간편 전표를 통해서 저장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차변을 넣거나 대변을 넣지 않았지만 저장이 될 때 차변 대변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 하나가 보통예금 수수료 카드를 사용한 것은 미지급금 시설 지급 임차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자동 분계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 전표를 이대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차변 대변을 직접 입력하는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라는 담당자분들은 전표 등록에 일반 전표에 이 대체 전표 메뉴를 활용하셔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거래를 선택하시고요. 회계 단위 어느 회계 단위에 해당하는지 샘플 회계 선택하고 제목은 사실 저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전표인지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이게 자부담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계정 과목 란에서
네, 이거는 단체 기업 후원금이다. 네, 삼성에서 입금된 후원금이고, 그러면 여기서 네, 얼마가 들어왔는지 지금 이 대변 칸에서 엔터를 쳐줬을 때 다음 칸이 생성이 됐어요. 네, 예금. 네, 그럼 보통 예금 선택하시면 옆에 거래처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에서 숫자 1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네, 더블 클릭해 주시면 계정 과목을 선택하실 수 계좌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차변에 네, 맞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네, 간편 전표를 쓰지 않고 대체 전표에서 직접 입력해서 전표를 등록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한 전기 처리하였습니다. 네, 대체 전표로 또 간편 전표로 이렇게 입력된 모든 전표들은 회계의 전표 관리라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 전표 관리 메뉴 들어오시면 여기 전표일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해당하는 네,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8월달 전표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8월 1일부터로 네, 바꿔서 네,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8월달부터 등록된 전표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표 번호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2108000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회계 기수에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이걸 설명을 시작한 초기에 전표 번호라는 곳에 얘라고 바꾸면서 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전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요거 등록일 보시면 등록일이 이거는 8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3일에 실제 처리했을 단계에는 전표 번호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1년 8월 첫 번째 전표 이렇게 순번이 나열이 된 거고요. 지금 오늘 작업한 전표들을 보시면 일단 미전기 상태일 때는 전표 번호도 없고 여기 전기일과 전기자가 누구인지 이런 항목값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전기 상태일 때는 그리고 이 내용은 보고서, 그러니까 운영성과표나 재무상태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전기 상태에서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영문 번호 세 자리 들어갔고 21년도 8월 첫 번째, 그 밑에는 21년도 10월 첫 번째, 21년도 10월 이건 CCC니까 해외 지원과 관련해서 처리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각 회계 단위마다 전표 번호가 붙는 거고요. 내가 오늘 작업한 것 중에 그 공익 샘플 것만 보고 싶다 싶으시면 회계 단위를 공익 샘플 회계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작업했던 이 공익 샘플 회계에 대해서만 출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젝트 들어간 것은 프로젝트 부분에 프로젝트 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표 관리라는 곳에서 일단 모든 등록된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미정기 된 것들을 좀 확인해서 정기 처리를 해야겠다 하시면 전기 여부에 미전기로 검색을 하시면 미전기된 전표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해당되는 거 체크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전기라고 해서 미전기된 전표를 일괄 전기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전기가 된 상태이고 이 전기가 된 상태에는 전표 번호랑 이 전기일 전기자 이 부분이 다 체크가 된 상태입니다. 내가 이 중에 이거 금액이 잘못됐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전표를 검색하시고 해당되는 줄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기가 된 상태에서는 수정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단에 전기 해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장인 전기. 그리고 내가 이 전표는 잘못 처리했는데 싶으시면 선택하셔서 삭제를 해야겠다. 전기 해제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정과 삭제는 이 전표 관리라는 곳에서 등록된 전표를 찾아내서 처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전표들에 대해서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열기. 이게 웹브라우저 PDF로 한번 확인해. 이런 형태로 등록된 전표는 전표 모양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나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전표는 이렇게 전표 관리라는 곳에서 다 조회하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고요. 조회하는 방법은 일단 전표 일자로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고, 아니면 내가 오늘 작업한 전표를 좀 다 불러와서 좀 리스트를 보고 싶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날짜로 검색하시면 오늘 등록된 전표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특정한 사원이 등록한 내용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등록 수정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등록된 사원명을 입력하셔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단체는 좀 회계 단위별로 뭔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회계 단위만 선택을 하셔서 특정 회계 단위한 내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표 관리는 이 상단에 있는 검색 조건으로 다양하게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전표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등록하시고 나면 장부랑 보고서 기준 일반 이 부분에서 보고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장부의 분계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장은 전기된 거, 미전기된 거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간편 전표를 등록했던 내역들, 이런 내역들도 다 분계, 그러니까 차변 대변의 형태로 모든 내역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장 필요에 따라서 출력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회계 단위의 회계의 장부의 출납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납장에 들어가시면 자금 출납장과 현금 출납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은 보통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금 출납장을 보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자금 출납장에서 여기 보시면 구분값에 예금인지 현금인지 기본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일자별로 모든 통장 내역을 한 번에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들어오고 나간 그 돈의 흐름을 매일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입금과 출금 내역,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실 때 출납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 이런 거 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계정별 원장입니다.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시면 회계 단위 프로젝트 값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계정 코드와 계정 과목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후원금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후원금으로 검색하셔서 날짜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요거 8월까지만 9월까지만 확인을 하고 싶다. 날짜 바꾸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예금을 좀 확인하고 싶다 싶으시면 코드 자리에서 또 그러니까 코드나 이 계정 과목란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는 날짜 지정 그리고 검색.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예금으로 처리된 내역들을 쭉 뽑아서 보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부의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서 하실 일은
사실 월결산을 끝내시고 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에서 계정과목 1 선택하시면 네, 보통 예금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10월 말, 9월 네, 날짜 기간 선정하시고 네, 조회하시면 이 보통 예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각 통장들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말까지 결산을 끝냈다. 그러면 날짜를 9월 말로 바꾸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9월 말로 끝냈으니까 9월 말과 비교해서 통장별로 잔액이 맞다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결산을 잘 마무리하신 거고요. 통장별 잔액에 뭔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라는 탭에 들어가셔서 그 틀린 통장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검색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일자부터 얘가 틀어졌는지를 찾으셔서 이 전표를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해당 일자에 맞춰서 현재 기준으로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일단 회계단위 만든 거를 좀 선택해서 볼게요. 지금 공익 샘플 회계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 공익 샘플 회계에 대해서 보통 예금이 얼마, 10월 말 기준으로 미수금이 얼마,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얼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상단 조건을 보시면 회계 단위만 있고 프로젝트는 없죠. 재무상태표는 이 회계 단위를 기준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운영성과표에서 실제적으로 좀 단체에서 프로젝트 만든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 단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메뉴 들어갔을 땐 전체 총액을 보여주고요. 특정 회계 단위, 공익 샘플 회계만 보고 싶다 싶으시면 회계 단위를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름 행사용 것만 보고 싶다 싶으시면 프로젝트도 선택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만 출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의 전체 회계 말고 지금 각 사업별로 회계 단위가 여러 개 있고 그 회계 단위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다 싶으시면 회계 단위 개별을 선택하시면 10월까지 단체에 있었던 법인 회계에서는 돈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국내 지원 회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해외 지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북한 지원이나 이 회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샘플을 한꺼번에 조회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이 운영 성과표의 회계 단위 개별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표를 등록하시면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고 전표 관리 메뉴에서 수정, 조회, 삭제 이런 거를 건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장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 잔액을 맞췄는지 잘 확인하시고 나면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 월결산, 연결산 모두 이 보고서,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